잠시 후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이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10 out of 10 Australia. Australia, we give you 10. We give you 10 out of 10 Australia. We give you 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럭키 주가 1, 20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럭키 뉴스는 월드컵 관련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 축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하여 조별리그 3위로 내려앉아 북중미 월드컵 32강 자격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늘쯤 멕시코 과다루페의 몬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마지막 3차전에서 남아공에 연대의로 졌습니다. 체코와의 1차전에서 2대 역전승을 거두고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치는 2차전에서 0대로 패한 홍명보호는 이로써 1승 2패로 승점 3에 그치며 3전 전승 1회 1위 멕시코, 1승 1무 2패의 2위 남아공에 이은 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대회부터 월드컵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토너먼트는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치러지며 조 3위 12팀 중 성적이 조 8팀도 토너먼트에 진출합니다. 홍명보호는 이제 32강 진출을 위해서 다른 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치가 됐으며 만약 같은 시각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 A조 단일 경기에서 멕시코가 체코에 졌다면 한국은 아예 조 4위로 내려앉으며 탈락할 운명이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이 독일에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던 멕시코가 8년 뒤 부흥한 형국이며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조 2위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던 홍명보호의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1무 2패 그친 체코는 조 4위로 탈락이 확정됐으며 남아공은 경기 전 기준 국제축구연맹 랭킹 62로 한국보다는 36계단 낮습니다. 한국은 월드컵 무대에서 아프리카 팀을 5차례 만나서 1승 1무 3패 열세를 이어갔으며 2006년 독일 대회 토고전 2대 승리 이후로 20년 동안 이기지 못했습니다. 비교도 목표로 삼은 조 2위를 지키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던 홍 감독은 앞선 두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한 캡틴 손흥민을 벤치 앉히는 총항수를 던졌지만 전반부터 크게 밀리는 결과를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습니다. 데뷔 무부였던 브라질 대회부턴 늘 선두로만 뛴 손흥민은 생애 처음으로 교체 명단에 들었으며 홍 감독은 또 손흥민과 92년생 동갑내기 절친인 이재성 역시 교체 명단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체코전에서 역전 결승골을 터뜨린 우현규를 원투짜리 선발로 세우고 황희찬, 이강인에게 좌우 공격을 맡겼으며 중원에선 병원 없이 황인범과 백승호가 호흡을 맞췄고 3백 수비 라인도 이기혁, 김민재
김민재, 이현법으로 앞선 두 경기와 같았습니다.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과 서영호가 추격했고 골키퍼 장갑은 3경기 연속으로 김승규가 꼈습니다. 또 주자완장은 김민재가 넘겨받았으며 한국이 활발한 측면 공격으로 초반 공세를 펼친 가운데 이강인이 전반 2분쯤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가까운 쪽 골대로 세도하던 김민재가 헤더로 마무리한 것이 골대 앞에 지네첸 수비수 몸을 맞고 나왔습니다. 또 8분 뒤에는 이태석이 왼쪽에서 넘겨준 공을 이강인이 골지역 정면에서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 오른쪽으로 빗나갔으며 전반 중반대로 조금씩 흐름을 가져간 남아공은 19분쯤 역습 상황에서 타페로 마세코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잡는가 싶었지만 빠르게 따라온 이기혁의 태클에 슈팅이 걸렸으며 30분에는 한국의 중원 패스 실수에서 비롯된 남아공의 결정력 슈팅이 잇따라 김승규의 선병에 막혔습니다. 탈렌테 은바타의 중거리 슛을 김승규가 오른쪽으로 몸반을 막아냈고 이어진 에비던스 마코파의 문전 슈팅도 김승규의 품에 안겼습니다. 남아공은 전반 39분에도 역습상에서 마세코가 날린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골대 밖으로 벗어나며 아쉬워했으며 또 전반을 졸전으로 마친 홍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황희찬, 백승호, 이태석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손흥민, 김진규, 옌스 카스트로프를 그라운드로 내보냈습니다. 이후 경기를 주도하던 홍명보후는 후반 18분쯤 또 한 번 날카로운 역습을 허용하더니 끝내 선제골을 내줬으며 채팡 모리미가 왼쪽에서 넘긴 땅볼 크로스를 12번의 마세코가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여 한국 골대를 갈랐습니다. 또 후반 20분쯤 수비의 핵심 김민재 대신 박진섭이 또 30분에는 오형규 대신 조교성이 투입됐으며 한국에는 지속해서 상대 위험 지역을 공략하였지만 두꺼운 수비벽을 끝내 뚫어내지 못했으며 또 48분에 카스트로프의 크로스 헤더를 시도한 박진섭의 머리 맞지 않고 골대로 향하던 것이 골키퍼에게 잡혔으며 그러면서도 한국의 패배는 굳어졌습니다. 또 같은 조 다른 경기에서는 멕시코가 후반 10분쯤 마테오 차베스, 16분에는 후리안 키뉴네스, 또 49분엔 알바로 피달고 연속골로 체코의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 축구가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 월드컵 조별리그를 마치고도 갈 곳을 모르는 처치가 됐으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쯤 멕시코 가다루페이 몬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마지막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0대1로 패했으며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2대 역전승을 거두고 산뜻하게 을 당했습니다. 1승 2패도 승점 3을 얻는 데 그친 한국은 3전 전승을 거둔 멕시코와 1승 1무 1패인 남아공에 이은 조 3위로 내려앉아서 자력으로는 32강에 오를 수 없게 됐으며 참가국이 32개에서 48개 나라로 늘어난 이번 대회에서는 4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는 뒤 각 조 1, 2위 24개국에 조 3위 중 상위 8개국을 더해서 32개국이 토너먼트로 우승 경쟁을 이어갑니다. 홍명보호는 이제 32강 진출을 위해서 다른 쪽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치가 됐으며 이마저도 멕시코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이 남아공과 맞붙은 시간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멕시코가 체코에 승리했기 때문에 조 3위로라도 30강 진출을 엿볼 기회를 얻은 것이며 만약 체코가 멕시코를 눌러서 1승 1무 1패가 됐다면 한국은 아예 조 4위로 내려앉아 곧바로 짐을 쌀 운명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이 독일에 깜짝 승리를 거둬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는데
8년 뒤 한국에 그 은인을 갚은 모양새며 이제 홍명보호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날까지 12개 조 3위 중 한국은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조별리그를 모두 마친 곳은 AC 3개 조이며 이중 B조 3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는 승점 4도 한국보다 위이며 승점이 같은 C조 3위 스코틀랜드는 골득시 차에서 한국이 앞섭니다. 또 보스니아는 32강 진출도 확정됐으며 이미 A, C조와 3위보다 승점이 많은 데다 남은 조에서도 최소 3팀보다는 순위가 앞설 수 있어서이며 I조에서는 나란히 2패를 거둔 3위 세네갈과 4위 이라크가 맞대결할 예정이나 누가 이겨도 3위가 승점 3점밖에 오르지는 못합니다. D조는 2위 호주와 3위 파라과이, J조는 2위 오스트리아와 3위 알제리가 모두 1승 1패 상에서 맞붙으며 2, 3위 모두 승점 4를 기록하려면 비기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3위 팀은 보스니아의 골득시 차에서 밀리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남은 9개 조 3위 중에서 최소 3팀의 우위를 점하면 32강에 오를 수 있으며 현재 조별리그 최종전을 남겨둔 D에서 L조에는 이미 승점 3을 거둔 팀도 4팀이나 됩니다. D조 파라과이, F조 스웨덴, J조 알제리, L조는 크로아티아가 나란히 1승 1패도 승점 3을 쌓았으며 G조 벨기에와 H조 카포 베르데가 이무식으로 승점 1을 얻어 뒤를 잇습니다. 2연패로 아직 승점 하나도 챙기지 못한 I조 세네갈조차 이라크와의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조 3위로 30강 진출을 노려볼 수는 있으며 조 3위 팀 중 승점이 같을 때에는 골 득실차,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또 피파 랭킹 순으로 우열을 가립니다. 또 한국은 30여강에 오르더라도 조 3위라서 갈시밭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며 오는 30일쯤 미국 보스턴에서는 2조 1위가 확정된 독일 또는 7월 2일쯤 미국 시애틀에서 G조 1위와 맞붙어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월드컵 소식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식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불을 붙인 반도체 투자 심리 급등에 장중 9,000피를 탄환하기도 했으며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 대비 459.28포인트 오른 8,930.3으로 장을 마감했으며 종가 기준 9,000선까지는 69.7포인트 남겨졌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32.4포인트 오른 8,703.42로 출발한 뒤 급등하여 9시 10분쯤 유가증권시장에서 포괄 매수호가 일시 휴업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으며 오후 들어서는 6%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우상향의 한때 9,043.04까지 오르며 장중 9,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기관 투자자가 견인했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3조 3,243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조 4,115억 원, 55억 원, 8,782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도 1조 6,34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으며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보다 0.7원 오른 1,542.7원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마이크론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가이던스 영향에 크게 상승했으며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실적 발표가 일러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간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시장 일각의 우려를 말끔하게 시선했으며 이에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개장하자마자 급등하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장중 15.78% 오는 298만 8천원까지 치솟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들 두 종목의 주가 상승에는 기가 투자자의 힘이 컸으며 기관은 SK 하이닉스와 삼성
삼성전자를 각각 2조 5,022억 원, 1조 2,284억 원 순매수했으며 순매수 순위 1위와 2위입니다. 또 순양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를 343만 주, SK하이닉스는 87만 주 순매수했으며 각각 순매수 순위도 1위와 3위입니다. 한 대신증권연구원이 코스피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상승했다며 또 하이닉스는 ADR 발행 일정 확정 소식까지 더해지며 강세가 뚜렷하다고 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 SK스퀘어와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이 올랐지만 특히 SK는 하이닉스와 스퀘어의 지분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무리 매수세에 20.52%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62조 2,073억 원까지 불어냈습니다. SK는 현대중공업 등을 제치고 단숨에 코스피 시총순위 10에 올라섰으며 또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내렸습니다. 또 코스피 상승 종목 개수는 291개, 하락은 589개, 부합은 36개이며 업종별로는 반도체주 상승에 전기전자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제조, 유통, 전기가스 등의 순이었으며 종이목재, 오나무나, 금속 등은 내렸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2.5포인트 내린 880.81로 장을 마감해 다시 900선 아래로 주저앉았으며 지수는 전장보다 14.35포인트는 923.66으로 출발했지만 반락한 뒤 오후에는 하락폭을 확대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1,477억 원, 외국인이 321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1,70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중에서 알테오제, 네임버 로보틱스, 워닝 IPS 등이 올랐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코오등 티슈지 등은 내렸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내 상승 종목은 400개, 하락 종목은 1,280개이며 57개는 보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기 산증에 매우 찬 공기가 자리해서 불안정이 야기돼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내륙, 영남에는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경기 동부, 충남 동부, 충북, 전북 북동부, 울산은 금요일인 내일 이른 새벽, 강원과 경북은 내일 아침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기도 하며 내일 아침까지 내리는 소나기의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강원 산지에 10에서 80, 수도권 충북 경북 북부엔 5에서 60, 강원 동해안은 10에서 50, 서해 5도, 대전, 세종, 충남, 전북, 대구, 경북엔 5에서 40, 전남 내륙, 울산, 경남 내륙엔 5에서 3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소나기가 시간당 3시간파씩 거세게 쏟아지기도 하며 유의해야 하며 중부지방과 경북의 중심으로는 우박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도 강원 남부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에 5에서 20 정도의 소나기가 올 때도 있으며 내일 기온은 아침 최저에 10에서 20, 낮 최고에는 20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8에서 30, 인천 대전이 18에서 29, 대구 19에서 29, 울산이 19에서 25, 부산은 20에서 26입니다. 남해안은 내일까지, 제주해안은 모레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노을을 유입되며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강하게 밀어오는 만큼 해안에는 되도록 가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또 동해 중부 먼바다,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내일 새벽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와 제주 남쪽 안쪽 먼바다에는 오전부터 바람이 시속 30에서 60으로 거세게 불고 물결도 1.5에서 3.5m로 높이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남아공전 안타깝게도 실패, 패배를 당했는데, 그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30강 진출을 끝까지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최종전 첫날이었는데요. 다른 경기는 이따 럭키도 진행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럭키 뉴스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잠시 뒤 럭키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